SK하이닉스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51.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5회전이고 PBR은 2.0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과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5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더블이 올라간 101.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7.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매출 원가는 3.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6,068.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49.5%인데 100원에 판다면 거의 50원이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관리비 6조 2천억 원을 뺀 22.1%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1조 3,315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4조 6,700억 원대에서 무려 556.6%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8.3%로 획기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매출 증가 100% 이상, 영업이익은 557% 증가한 획기적인 흑자 전환이 202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2023년은 좀 속된 말로 죽을 썼고요. 삼성전자는 이만큼 회복은 못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조 5,723억 원으로 0.5%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액의 갭이 101.2%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판매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20.9% 상승했습니다. 무려 79.2%입니다. 이걸 80%라고 본다면은 100원짜리를 판다면은 80원이 남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2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운영경비 23조 1,569억 원을 빼면은 스루풋 영업이익 21조 원이 되겠습니다. TOE 생산성은 1.91로서 거의 2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24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는 반대 현상이고요. 2022년도에는 무려 그 갭이 2조 4천억이나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상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있는데 이거를 평가손실로 제로화 시켰습니다. 7조 9,584억 원으로 전년보다 5,5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5,5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좀 관점적으로 볼 게 평가 손실 금액이 1조 1천억 원을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식이면은 이게 환입을 잡은 겁니다. 플러스는 현금흐름표에는 반대로 표시됩니다. 현금흐름표는. 근데 2023년도에는 1조 원 가량을 또 손실을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2023년도는 1조 원대나 손실을 더 잡았어요.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로 재고잔액을 줄였다 늘렸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한 평가손실 작업을 금지하고 역사적 취득원가에 의한 이동평균법으로 난 기재해야 된다고 강력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2년도, 2023년도가 적자였기 때문에 이 적자가 날 때 그 적자가 좀 적게 나라고 재고자산을 낮게 평가한다면은 금액이 줄어드니까 매출원가가 증가를 하니까 영업이익이 거꾸로 줄죠. 영업 손실인데 더 손실이 나게 한다. 어차피 손실 날 거면은 재고도 그 평가 절하를 해라. 왜냐 거기 가공비가 애드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실질적인 더 적자를 내야 된다 이런 심리가 되는 거고 2024년에 결산을 하려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더 고평가해 가지고 재고가 늘어나면은 매출원가가 주니까 이익이 더 나죠. 그러니까 작년에 손해 본 것을 올해 와서 다시 복원시킨다. 자, 1조 원이나 장난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하게 만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있고 마이너스 5,507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조 7,986억 원입니다. 8.4% 증가했고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1조 2,479억 원으로 9.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3조 1,568억 원으로 16.2%나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뭐 의당 판매 가격이 매우 높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경비 2조 23조 1,500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6조 2,480억 원대를 빼면은 16조 9천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59%, 재료 비율은 41%, 1.2%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뭐 제조 원가에 비례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애대해서 제품의 가치가 형성된 데는 원가 회계에는 아주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비싸게 받으면은 스루풋 회계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 증감액을 비교하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요거는 단수 차이 100만 원 단위. 근데 올해 아쉽게도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WCI 제가 제대로 그 재고자산 명세 가져와 가지고 증가액을 산출한 거고 비성분은 회사가 지시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 50원이 아니 5천만 원이 도대체 이게 뭐냐? 딱 5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가 잔잔한 에러 같기도 하고 추정을 하면은 아까 상품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평가 손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그 큰 거대 기업이 이렇게 이 차이를 내다니 안타깝습니다. 2단계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동일하게 5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생산 재료비도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딱 들어맞죠.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해서 갭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재고자산회계가 투명화되는 거니까요. 5천만 원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은 아주 큰 돈이죠.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는지. 자,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5조 8,518억 원, 무려 78%가 증가했어요. 근데 직원 수는 325명, 인당 평균 임금을 보니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작년도가 1억 250만 원, 재작년도가 1억 4,300. 그러니까 2023년도는 적자니까는 임금이 내려갔다고 보고 2024년도에는 무지 흑자를 내니까 아마 보너스 등이 많이 나가가지고 거의 뭐 조금만 넣으면은 1인 평균 2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그 귀족계급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살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거인들만 사는 성같이 느껴지네요. 1억 8천 평균 임금이 부럽습니다. 외주비가 6.7%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10.8% 증가했고 동력 및 수도강렬비 1.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거를 그 유틸리티비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삼성전자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력 및 수도강렬비도 있지만은 그 현장에는 에어, 가스, 이 컴프레셔 뭐 이런 해가지고 클린룸 같은 걸 또 운영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증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유틸리티비라고 표현하는 게 총괄적인 에너지 포함해서 그런 게 좀 유틸리티를 돌리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기보다도 박정호 씨가 부회장급이었는데 2023년도 대표이사 사장 겸 광노정 씨가 대표이사 사장이었는데 광노정 씨가 그 광노정 씨하고 뭐 그 2살 위 정도뿐이는 안 되네요. 1965년생 지금 한 60대 초반 정도들 되겠습니다. 뭐 물러나고 박정호 씨는 이제 뭐 물러나고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어받자마자 흑자를 크게 냈습니다. 또 2023년도에 적자를 냈으니 있을 명분이 좀 떨어질 만도 하겠죠.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병행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3.5회전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루픈율은 상당히 올랐죠. 20.9%. 역방향이면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돈을 벌어서 갚아가지고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 10회전 했던 게 5회전밖에 못하니까 지금 수금을 못하고 있다. 근데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속도는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영업부가 문제다. 매출채권 그 실질적으로 수금도 제대로 못할 거를 판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매출채권 회전율은 영업부문의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2022년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어쨌든 그래도 현금 버퍼는 지금 한 8.7%. 이게 전체 영업비용에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전체 영업비용이 꽤 많이 큰 거니까 8.7%라 하더라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규모에 비해서는 한 1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가장 안전한 거는 50%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 하락했고 스루픈율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하는데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나오니까 반증 추론이 모순이 됩니다. 이런 경우 모순해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이 하락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뭐 등등 했는데 적어도 방위산업과 같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원재료 투입 실적, 구매 실적도 아니고 투입액으로 돼 있어요. 합계가 12조 8,825억 원인데 보통 와포라고 그러죠. 7%뿐이 안 되고 여기 기타가 48%나 돼서 이 반도체 부분의 원재료라고 하는 게 60% 정도 되고 부재료 이것이 40% 정도 된다. 근데 대부분 딴 데 보통 원재료 가격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와퍼 정도, 모듈 이런 거 PCB 가격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기타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비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투입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성분 원재료 사용액이 나왔죠.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1조 원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분명히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은 게 1조 원대였습니다. 자, 이만큼 재고 가지고 장난질을 1조 원대를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에 의한 재고평가는 분식회계라고 투명성 법정에서 판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만여의 법정이라고 재미삼아서 부르는데 만여의 법정은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무슨 이상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잘하는지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돌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같아요. 제품 가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친절한 금자씨가 안 되죠. 금자씨라면은 아주 자세하게 가격을 얘기해 줄 텐데 그 친절한 그 금자씨 영화를 보고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번에 돈 번 게 그 HBM 고층 무슨 메모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AI 이 히트 치는 바람에 SK가 아주 뜬 것 같습니다. 이 HBM을 만드는 기술에 그 층마다 절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바르는 기술로 하는 게 삼성전자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SK 하이닉스는 그런 시간에 언제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침투액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절연층에 절연액이 들어가서 아주 얇은 층입니다만은 그런 고급 기술을 성공했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HBM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섰다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물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뭐 보나마나 크게 뛰었을 거고 원재료 가격을 좀 알고 싶은데 안 알려줬고 반증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대는 분식회계를 했다. 이 재고자산 평가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법을 하는 사회죠. 회계도 요 정도인데 정치나 이런 면에서는 얼마나 합법이라는 의미로 또 판사가 법이라는 법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는 이런 그 평가자고 재고자산에 관한 한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안 되면은 뭐 따로 그 생존 우선순위에서 뭐 얘기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은 그 스킨 인 더 게임 가죽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매출 예측을 위해서 그 매출 실적을 좀 참고를 하고요. 매출 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운영 경비 비율을 참고해서 2025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디커플링하고 JP 다이먼 씨가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보이는데 SK 하이닉스가 과연 중공과 디커플링 할 수 있을까? 뭔가 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래서 그 운영 경비가 한 15% 정도 2025년도에 증가할 거로 보고 영업이익은 크게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2024년보다 영업이익을 50%더 낸다고 봤을 때 한 73조 3천억대, 그거에 비례해서 매출을 32% 정도 더 증가시키면은 유사한 매출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약속한 거는 73조 5천억을 하겠다. 그러면 한 31조 원이나 남는다. 이렇게 되는데 3.5회전 재고 회전율을 3.7회전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은 거의 7조 원을 해가지고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3조 약 9천억 원대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원가회계 예측도 하는데 목적이 스루프트 회계 기법이나 그것을 소개하는 거니까 원가회계 예측액은 생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항상 그 원가회계에 의한 판매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후 현금 순이익 1번 EAT 31조 3,598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8조 8,437억 원이고 FEM 최종 번 돈은 5조 9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10조 원대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현금 순이익은 비현금 조정액이 12조 8천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현금 조정액을 그 2023년도에 2023년도 2개년치를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가 3년치이기 때문에 이 비현금 조정액 합계액을 SK 하이닉스가 안 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산출하려고 자료를 가져와서 순서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예요. 좀 길게 표현했던 거를 기타로 다 많이 몰면서 좀 간소화는 시켰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3년치를 공시한다면 주석치는 2년치만 공시하는데 왜 이렇게 표준화를 못할까? 그 이복현이라고 뭐 금감원장 젊은 친구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형편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의 표기는 단순한 것은 논외로 하고 3년치를 공개를 하도록 강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재고자산은 평가하지 말라. 그냥 이동평균법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좀 표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가 퀄리티를 올리는 가장 지름길이죠. 잉여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은 5조 1,740억을 가져갔어요. 레버리지율이 31.8%에서 23%로 줄었고 주주 잉여현금은 주주가 6,725억 원을 가져갔는데 그 내역은 배당금으로 8,263억 원을 가져가고 자기 주식 처분으로 해서
1274억 원 다시 들어오고 주택소득권 부여해가지고 264원 들어오고, 이건 보통 직원한테 부여하는 거죠. 직원이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회사가 부담하고 비용으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액이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10조 원 정도 돈을 썼는데 캐펙스로 뭐에 가장 많이 썼느냐. 중소기업 투자에 2조 4천억대, 유형자산에 9조 2천억대 돈을 썼습니다. 무형자산에도 2,400억 원대가 투자가 됐습니다. 장기 금융자산은 좀 줄어들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주가는 21만 4,500원으로 연초보다 32,600원 상승했고 PBR은 2.08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SK스퀘어가 20.07%, 국민연금공단이 7.35%, 캐피탈그룹 컴퍼니가 5.05%, 외국인이 모두 55.72%를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JP모건은 안 보이네요.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SK인데 31.53%고, 그럼 SK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그러면 최태원 씨인데 17.9%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인가요? 이혼해서 이혼 배상금 판결이 요즘에 탄핵 정국 때문에 어디 쏙 들어갔는데, 이 최태원 씨 재산을 반으로 자르라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SK그룹이 흔들릴 정도, 모기업의 자기 최태원 개인 재산으로 그거를 쓰게 줘야 되니까 지금 그냥 위로금 정도 받고서는 노소영 씨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니들이 우리 아버지 아니면은 SK가 성경직물인가 그 섬유나 팔아먹던 애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그룹으로 컸는데 지금에 와서 나를 배신해? 젊은 여자 데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넘어가고, 연예인 무슨 누구 하나 저거 한 거는 또 그렇게 언론에서 대들고, 이 최태원 끝까지 좀 취재해보는 언론기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 처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따라 자꾸 이상하게 좀 약간 삐딱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원가 회계 세계에서 스루풋 세계로 우리가 공급 사실을 디커플링 하듯이 이 원가 세계를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회계로 나가야 된다는 고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